제구와 적벽의 화염, 하늘을 가르는 검, 적벽, 장강의 협곡. 붉은 절벽이 강 양쪽으로 우뚝 솟아 있었다. 수천 년 동안 바람과 물에 깎인 절벽은 마치 핏빛처럼 붉었다. 어떤 이는 이곳에 철분이 많아서 붉다고 했고, 어떤 이는 옛날 큰 전쟁이 있어서 피로 물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쓰일 것이었다. 장강의 물살은 빠르고 거셌다. 협곡을 통과하는 물은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흘렀다. 뱃사람들은 이곳을 두려워했다. 한 번 잘못하면 배가 뒤집혀 강물에 휩쓸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는 수백 척의 전함이 떠 있었다. 조조의 함대였다. 거대한 전함들이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었다. 한 척, 두 척, 10척. 아니, 수백 척이 모두 연결되어 있었다. 마치 거대한 섬처럼. 조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함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본선은 가장 크고 웅장했다. 3층 누각 형태의 전함으로 그 위에서 사방을 내려다볼 수 있었다. 좋다. 조조가 중얼거렸다. 이렇게 하면 배멀미를 하지 않겠지. 북방 출신 병사들도 편하게 싸울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옆에는 순욱이 서 있었다. 참모 중에서도 가장 신중한 자였다. 승상. 순욱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러나 배를 연결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 무슨 위험? 조조가 눈썹을 치켜세웠다. 적이 화공을 쓸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만약 한 척에 불이 붙으면. 순욱. 조조가 순욱의 말을 끊었다. 지금이 무슨 계절인가? 겨울입니다. 그렇다. 겨울에는 북풍이 분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조조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불을 지르면 어느 쪽으로 번지겠는가? 남쪽으로. 유비와 손권의 함대 쪽으로. 그렇다. 조조가 미소를 지었다. 그러니 화공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하다. 걱정 마라. 순욱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다. 승상의 말씀이 맞다. 하지만 무언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은 왜일까? 한편 조조의 진영 내부에서는 회의가 한창이었다. 본선의 대청. 화려하게 꾸며진 공간이었다. 붉은 비단 장막이 드리워져 있고 금으로 장식된 기둥들이 천장을 받치고 있었다. 중앙에는 거대한 지도가 펼쳐져 있었다. 조조가 자리에 앉았다. 그의 주변에는 수많은 참모들이 둘러서 있었다. 순욱, 순유, 곽가, 가후. 모두 천하의 이름난 책사들이었다. 여러분. 조조가 입을 열었다. 내일이면 결전이다. 유비와 손권의 연합군을 격파할 것이다. 승상. 곽가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병약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다. 적의 병력은 얼마나 됩니까? 10만 정도로 추정된다. 순욱이 대답했다. 형주군 5만, 강동군 5만. 우리는 30만입니다. 곽가가 미소를 지었다. 숫자로는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고 손권에게는 주유가 있습니다. 둘 다 천하의 명사입니다. 그래서? 조조가 물었다. 그들이 무슨 계책을 쓸 것 같은가? 화공입니다. 곽가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의 약점은 수전입니다. 북방 병사들은 배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적들은 이것을 노릴 것입니다. 맞다. 조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배들을 연결한 것이다. 흔들림을 줄이기 위해. 하지만 승상. 순욱이 다급하게 나섰다. 배를 연결하면 화공에 취약해집니다. 한 척이 타면 모든 배가 탑니다. 알고 있다. 조조가 침착하게 말했다. 하지만 겨울이다. 북풍이 분다. 화공을 쓰면 오히려 적들이 탄다. 침묵이 흘렀다. 조조의 말이 맞았다. 겨울철 장강에는 북풍이 불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승상의 해안이 옳습니다. 가후가 말했다. 화공은 바람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그렇다. 조조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내일 새벽 총공격을 시작한다. 수군은 장강을 따라 남하하고 육군은 강변을 따라 진군한다. 알겠습니다. 참모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조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남쪽 강변에 적의 진영이 보였다. 유비, 제갈량, 손권, 주유.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너희의 재능을 인정한다. 하지만 나를 이길 수는 없다. 나는 천명을 받은 자다. 조조의 자신감은 하늘을 찌를 듯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하늘의 바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남쪽 강변, 연합군 진영, 형주군과 강동군의 천막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다. 총 10만의 병력, 조조군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하지만 진영의 분위기는 침울하지 않았다. 오히려 긴장감 속에 희망이 엿보였다. 연합군 본진, 거대한 천막 안에서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자소고사가 상석에 앉았고 그 옆에는 손권이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의 앞에는 제갈량과 주유가 서 있었다. 공명선생, 손권이 입을 열었다. 정말로 바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공. 제갈량이 자신 있게 대답했다. 기문둔갑의 술법을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기문둔갑이라. 손권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것은 전설 아닙니까? 실제로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합니다. 주유가 끼어들었다. 저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명선생의 설명을 듣고 나니 이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독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주유가 고개를 끄덕였다. 기문둔갑은 하늘의 이치를 이용하는 술법입니다. 바람의 흐름, 구름의 움직임, 별의 위치, 이 모든 것을 계산하여 자연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주공. 자소고사가 손권을 바라보았다. 저는 공명선생을 믿습니다. 선생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손권이 한숨을 쉬었다. 믿어보겠습니다. 제갈량이 지도를 펼쳤다. 자, 이제 전체 작전을 설명하겠습니다. 모두가 지도에 집중했다. 먼저 오늘 밤 자정, 제가 단 위에서 차풍법을 시행합니다. 동남풍을 불러올 것입니다. 동남풍이 불면. 주유가 말을 이었다. 우리가 화공을 쓸 수 있습니다. 불이 북쪽으로, 조조의 함대 쪽으로 번질 것입니다. 정확합니다. 제갈량이 고개를 끄덕였다. 화선 10척을 준비했습니다. 각 배에는 기름과 유황, 화약을 가득 실었습니다. 누가 화선을 조종합니까? 자소고사가 물었다. 결사대입니다. 주유가 대답했다. 강동의 용사 100명이 자원했습니다. 그들이 화선을 조조의 함대까지 몰고 갈 것입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합니다. 주유의 목소리가 무거워졌다. 하지만 그들은 각오하고 있습니다. 강동을, 천하를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자소고사가 일어섰다. 그 용사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군. 그들의 용기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강변의 작은 천막. 결사대 100명이 모여 있었다. 모두 젊은 병사들이었다. 20에서 30 사이. 자소고사가 들어섰다. 주공. 병사들이 일제히 일어나 경례했다. 편히 하십시오. 자소고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여러분. 그가 병사들을 둘러보았다. 여러분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천하를 위해,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거는 여러분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병사들의 눈이 붉어졌다. 추공님. 한 병사가 앞으로 나섰다. 감령이었다. 강동의 맹장이었다. 저희는 두렵지 않습니다. 감령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저희가 죽으면 조조가 무너집니다. 저희의 목숨으로 천하를 구할 수 있다면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감령 장군. 자소고사가 감령의 손을 잡았다. 반드시 살아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모두 노력하겠습니다. 감령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약속은 못하겠습니다.
자소고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그는 깊게 절했다. 100명의 용사에게,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된 영웅들에게. 그날 밤 자정이 가까워졌다. 강변에 단이 세워져 있었다. 3층으로 쌓은 단이었다. 각 층에는 초가 켜져 있었다. 제갈량이 단 위로 올라갔다. 그는 흰 도포를 입고 있었다. 손에는 칠성검을 들고 있었다. 깃털 부채는 허리춤에 꽂았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자소고사와 손권, 주유만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정말로 바람을 바꿀 수 있을까? 손권이 의심스럽게 중얼거렸다. 믿어야 합니다. 자소고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공명선생을 믿어야 합니다. 제갈량이 단 위에 섰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주변의 소리가 사라졌다. 강물 소리도, 바람 소리도, 병사들의 숨소리도. 오직 침묵만이 있었다. 제갈량은 자신의 내면으로 침잠했다. 어렸을 때부터 배운 술법들이 떠올랐다. 스승에게서 배운 기문둔갑의 비법들. 하늘의 이치는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이치 안에서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스승의 말씀이 귓가에 울렸다. 바람은 기의 흐름이다. 하늘의 기와 땅의 기가 만나 바람이 된다. 그 기의 흐름을 바꾸면 바람의 방향도 바뀐다. 제갈량이 눈을 떴다. 칠성검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천지현황, 우주홍황. 낮고 깊은 목소리였다. 마치 땅속에서 울려나오는 것 같았다. 사시순환, 음양교감. 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원래보다 더 밝게. 차동남풍, 조화천지. 제갈량이 칼을 하늘로 치켜들었다. 그 순간 쾅! 천둥이 쳤다.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지만 천둥이 쳤다. 번개가 하늘을 가로질렀다. 모두가 놀라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약했다. 미풍이었다. 하지만 점점 강해졌다. 그리고 방향이 바뀌었다. 북풍이 멈췄다. 동남풍이 불기 시작했다. 세상에. 손권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정말로 바람이 바뀌었다. 공명선생이 해내셨습니다. 주유가 흥분하여 소리쳤다. 자소고사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역시 공명이다. 단 위에 제갈량은 창백한 얼굴로 비틀거렸다. 기문둔갑을 시행하는데 엄청난 정신력을 소모한 것이었다. 온몸에서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는 해냈다. 동남풍을 불러왔다. 조조를 무너뜨릴 바람을. 오늘 밤. 그렇습니다. 자정. 음과 양이 교차하는 시간. 그때 기문둔갑을 펼치겠습니다. 제갈량의 눈빛이 결연했다. 동남풍을 불러오겠습니다. 제갈량이 단에서 내려왔다. 그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다. 자소고사가 달려가 부축했다. 선생, 괜찮습니다. 죽은. 제갈량이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성공했습니다. 동남풍이. 잘하셨습니다. 자소고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주유가 다가왔다. 공명선생, 이제 쉬십시오. 나머지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갈량이 고개를 끄덕였다. 병사들이 제갈량을 천막으로 옮겼다. 자소고사와 주유, 손권이 남았다. 이제 시작합니다. 주유의 눈이 빛났다. 화공을. 강변. 열척의 화선이 준비되어 있었다. 작은 배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양의 인화물질이 실려 있었다. 기름 항아리 수백 개, 유황가루 수십 포대, 마른 갈대와 나무, 그리고 특별히 제작한 화약. 각 화선마다 10명의 결사대가 탑승했다. 총 100명. 그들은 모두 붉은 천을 머리에 두르고 있었다. 죽음을 각오한 표시였다. 감령이 선봉선에 올랐다. 형제들. 그가 큰 소리로 외쳤다. 오늘 우리는 영웅이 된다. 천하를 구하는 영웅이. 오오오.
결사대가 함성을 질렀다. 두렵지 않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 우리가 죽으면 조조가 무너진다. 강동 만세, 천하 만세. 주유가 횃불을 들어 올렸다. 화선에 불을 붙여라. 병사들이 각 화선에 불을 붙였다. 활활.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크지 않았다. 통제 가능한 수준이었다. 출발. 감령이 명령했다. 10척의 화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동남풍을 타고 조조의 함대를 향해 빠르게 빠르게. 조조의 본선. 조조는 침실에서 자고 있었다. 내일의 대전을 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꿈을 꾸고 있었다. 천하를 통일한 꿈. 낙양에 입성하여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 꿈. 만백성이 자신에게 무릎 꿇는 꿈. 하지만 그 꿈은 곧 깨질 운명이었다. 승상, 승상. 순욱이 급히 뛰어들어왔다. 큰일입니다. 뭐야? 조조가 잠에서 깨어났다. 무슨 일이냐? 적선이 옵니다. 그런데 불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조조가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다. 갑판에 섰다. 그리고 보았다. 저 멀리서 다가오는 붉은 빛들을. 10개의 불덩이들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저것은. 조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화선이다. 화공이다. 막아야 합니다. 순욱이 소리쳤다. 화살을 쏘십시오. 화선을 격침시켜야 합니다. 쏴라. 화살을 쏴라. 조조가 명령했다. 조조군의 궁수들이 일제히 화살을 쏘았다. 슈슈슈슈. 수천 개의 화살이 화선을 향해 날아갔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화선은 이미 불타고 있었다. 화살이 맞아도 상관없었다. 그리고 결사대는 각오하고 있었다. 계속 가라. 감령이 소리쳤다. 죽어도 가라. 조조의 함대까지. 화선이 계속 전진했다. 점점 가까워졌다. 100장약 300m, 50장약 150m, 20장약 60m. 막아라. 뭐든지 막아. 조조가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쾅! 첫 번째 화선이 조조의 전함과 충돌했다. 불길이 옮겨 붙었다. 활활. 나무로 만든 전함은 순식간에 타기 시작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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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화선이 연이어 충돌했다. 전함들이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은 빠르게 번졌다. 한 척, 두 척, 10척, 100척. 순식간이었다. 동남풍이 불길을 더욱 거세게 만들었다. 으악! 불이다. 불. 배를 버려라. 강물에 뛰어들어라. 조조군이 패닉에 빠졌다. 병사들이 갑판 위를 뛰어다녔다. 불을 끄려 했지만 불가능했다. 불길이 너무 컸다. 너무 빨랐다. 어떤 병사들은 강물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강물은 차가웠다. 한겨울의 강물이었다. 살려줘. 차가워. 병사들이 강물에 빠져 죽었다. 어떤 병사들은 불에 타 죽었다. 비명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다. 지옥이었다. 불과 물의 지옥. 조조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자신의 함대가 불타고 있었다. 30만 대군의 보급선이 모두 불타고 있었다. 제갈량. 조조가 이를 갈았다. 내 놈이 바람을 바꿨구나. 그의 주먹이 떨렸다. 분노였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었다. 나는 질 수도 있다. 이 전투에서 질 수도 있다. 생전 처음으로 패배의 가능성을 느꼈다. 승상. 곽가가 달려왔다. 빨리 탈출하셔야 합니다. 육지로. 그래. 조조가 고개를 끄덕였다. 퇴각한다. 모든 병력 육지로 퇴각. 명령이 전달되었다. 조조군이 육지로 퇴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혼란스러웠다. 불타는 배에서 뛰어내리고 강물을 헤엄쳐 건너고 서로 밀치고 수많은 병사가 죽었다. 익사하거나 불에 타거나 짓밟히거나
30만 중 절반이 그날 밤 죽었다. 연합군 진영.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이겼다. 조조의 함대가 불탄다. 화공이 성공했다. 병사들이 서로 껴안으며 기뻐했다. 자소고사는 불타는 조조의 함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얼굴이 어두웠다. 죽은 주유가 다가왔다. 왜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겼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소고사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저 불길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그들은 적입니다. 적도 사람입니다. 자소고사의 목소리는 슬펐다. 그들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아버지이고 형제입니다. 주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전쟁입니다. 죽은 손권이 말했다. 전쟁에서는 사람이 죽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소고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이 아픕니다. 그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언젠가는 이런 전쟁이 끝나는 날이 오겠지요? 올 것입니다. 손권이 대답했다. 주군께서 천하를 평정하시면 평화가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자소고사가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 익덕이 달려왔다. 형님, 조조군이 육지로 퇴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자소고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쫓아야 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알겠다. 자소고사가 검을 뽑았다. 전군, 추격 준비. 육지. 조조군이 혼란스럽게 퇴각하고 있었다. 15만의 병력, 30만 중 절반이 죽고 남은 자들이었다. 그들은 지쳐 있었다. 패배의 충격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연합군이 추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빨리 가라. 뒤처지지 마라. 장수들이 소리쳤다. 조조는 말 위에 앉아 북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화용도로 가야 한다. 저곳을 넘으면 안전하다. 화용도. 좁은 산길이었다. 한쪽은 절벽, 한쪽은 숲. 매복하기 좋은 곳이기도 했지만 빠져나가기도 좋은 곳이었다. 유비가 매복을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갈 수밖에 없다. 조조군이 화용도에 도착했다. 좁은 길. 양옆으로 나무가 빽빽했다. 조심해라. 순욱이 경고했다. 매복이 있을 수 있다. 병사들이 긴장하며 전진했다. 한 리약 400엠, 둘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매복이 없는가? 조조가 안도의 한숨을 쉬려는 순간이었다. 조조. 낮고 무거운 목소리. 조조가 고개를 들었다. 앞을 막아서는 한 사람이 있었다. 관우였다. 붉은 얼굴, 긴 수염. 손에는 청룡 언월도를 들고 있었다. 관우. 조조의 얼굴이 굳어졌다.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렇다. 관우가 돌을 들어 올렸다. 공명의 계책이다. 이곳에서 너를 뵈라고. 침묵이 흘렀다. 조조군이 멈춰섰다. 관우 혼자였지만 그 기세가 만명을 막는 것 같았다. 관우. 조조가 말을 천천히 전진시켰다. 나를 뵈려는 것인가? 그래야 한다. 관우의 목소리가 무거웠다. 너는 난세의 원흉이다. 너를 배워야 천하가 평화로워진다. 그렇게 생각하는가? 조조가 말에서 내렸다. 관우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관우. 너는 기억하는가? 옛날을. 무슨 소리냐? 내가 형님들과 헤어져 홀로 방황할 때 내가 너를 받아주었다. 조조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후대했다. 내게 말을 주었고 좋은 무기를 주었고 높은 지위를 주었다. 관우가 침묵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몇 년 전 관우는 자소고사 익덕과 떨어져 홀로 떠돌았다. 그때 조조가 그를 받아주었다. 정말로 후대했다. 나는 내게 은혜를 베풀었다. 조조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리고 너는 의를 중시하는 자다. 은혜를 저버리지 못하는 자다. 관우의 손이 떨렸다. 돌을 든 손이. 그래서 묻는다.
조조가 관우 앞에 섰다. 나를 뵐 것인가? 은혜를 저버리고. 관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마음속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다. 배어라. 조조는 악인이다. 백성을 괴롭히는 자다. 하지만 은혜를 받았다. 의리를 저버릴 수 있는가?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관우가 천천히 돌을 내렸다. 가라. 관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익덕이었다. 형, 뭐 하는 겁니까? 조조를 베십시오. 가라고 했다. 관우가 다시 말했다. 이것으로 은혜를 갚았다. 다음에 만나면 반드시 뺀다. 고맙다, 관우. 조조가 깊게 절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다. 조조군이 지나갔다. 관우는 그들을 보내주었다. 모두 지나간 후 관우는 무릎을 꿇었다. 형님, 죄송합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가 은혜 때문에 조조를 보내주었습니다. 익덕이 다가와 관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형님, 괜찮습니까? 괜찮지 않다. 관우가 고개를 저었다. 주군의 명을 어겼다. 나는 실패했다. 아니요. 자소고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관우가 고개를 들었다. 자소고사가 서 있었다. 언제 온 것인지. 형님, 일어나라, 운장. 자소고사가 관우를 일으켰다. 너는 잘못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조를, 은혜를 갚은 것이다. 자소고사가 관우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것이 의다. 나는 내 선택을 존중한다. 형님, 관우의 눈에서 눈물이 더 흘렀다. 그리고 자소고사가 북쪽을 바라보았다. 조조를 살려둔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일 수도 있다. 무슨 뜻입니까? 조조가 죽으면 북방이 혼란에 빠진다. 자소고사의 눈빛이 깊어졌다. 수많은 군웅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더 큰 전란을 의미한다. 차라리 조조가 살아서 북방을 통일하는 것이 낫다. 자소고사가 계속 말했다. 그러면 적어도 북방의 백성들은 평화를 얻는다. 익덕이 감탄했다. 역시 형님이십니다. 백성을 먼저 생각하시는군요. 그것이 우리의 길이다. 자소고사가 검을 뽑았다. 자, 이제 돌아가자. 하지만 돌아가는 길은 쉽지 않았다. 여포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숲속에서 적토마를 타고 나타났다. 방천화극을 들고 온몸에서 붉은 마기를 뿜어내며 유비! 여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드디어 만났구나. 자소고사가 멈춰섰다. 여포. 조조는 보내줬지만 나는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여포가 극을 겨눴다. 오늘 여기서 끝을 본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가? 그렇다. 여포가 돌진했다. 적토마가 번개처럼 달렸다. 극이 자소고사를 향해 날아왔다. 천마극무. 극이 사방으로 난무했다. 수십 개의 잔상. 자소고사가 검을 들어 올렸다. 철룡자운검. 백검과 흑검이 교차하며 막았다. 챙챙챙. 연속된 금속음. 하지만 여포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천만안무. 극이 미친 듯이 휘둘러졌다. 공기가 찢어졌다. 땅이 갈라졌다. 자소고사가 뒤로 밀렸다. 발이 땅에 홈을 팠다. 강하다. 전보다 더 강해졌다. 여포가 천마신공을 완전히 익힌 것이었다. 신화경 제5단계. 천인하빌. 죽어라. 여포가 극을 내리찍었다. 천마천격. 하늘의 무게가 실린 일격. 자소고사가 급히 검을 교차했다. 쾅. 엄청난 충격. 자소고사의 몸이 땅에 박혔다. 무릎까지. 푸억. 자소고사가 피를 토했다. 형님. 관우와 익덕이 달려들었다. 하지만 여포가 극을 휘둘러 막았다. 내 놈들은 방해 마라. 쾅. 두 사람이 동시에 날아갔다. 화경으로는 신화경을 막을 수 없었다. 이제 끝이다. 유비. 여포가 다시 극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자소고사는 쓰러지지 않았다.
천천히 일어섰다. 피를 흘리면서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소고사의 눈빛이 변했다. 평소의 온화함이 사라졌다. 차가운 예리한 눈빛으로 심검. 자소고사가 검을 내려놓았다. 두 손을 모았다. 보이지 않는 검을 쥔 것처럼. 심검이라고? 여포의 얼굴이 굳어졌다. 내 놈, 그것을 완성했다는 말이냐? 그렇다. 자소고사의 손에서 빛이 뿜어져 나왔다. 백광과 흑광, 음과 양, 두 빛이 하나로 합쳐졌다. 투명한 검이 나타났다. 형체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검. 천룡자운검 최종 5위. 자소고사가 여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무극검. 심검이 날아갔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 순간 이동하듯 여포의 앞에 나타났다. 여포가 급히 극을 들어 막았다. 하지만 심검은 극을 통과했다. 물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의지의 검이었기 때문이다. 여포가 처음으로 비명을 질렀다. 심검이 그의 가슴을 스쳤다. 깊은 상처가 생겼다. 피가 흘렀다. 이럴 수가. 여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상처를 내려다보았다. 내 놈의 심검이 나를 다치게 하다니. 여포. 자소고사가 천천히 걸어갔다. 심검을 들고. 오늘 여기서 끝난다. 너의 광기가 끝. 여포가 웃었다. 피를 흘리면서도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그의 몸에서 마귀가 폭발했다. 더욱 강렬하게, 더욱 사악하게. 천마신공 최종 비극. 여포의 몸이 거대해졌다. 아니, 마귀가 거대해진 것이다. 혈마법신. 거대한 마귀의 형상이 여포 뒤에 나타났다. 붉은 눈, 검은 날개, 날카로운 이빨. 죽어라, 유비. 마귀가 자소고사를 향해 손을 뻗었다. 거대한 손. 자소고사를 움켜쥐려 했다. 하지만 자소고사는 피하지 않았다. 심검을 들어 올렸다. 심검은 물질을 베는 것이 아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마음을 뺀다. 의지를 뺀다. 악을 뺀다. 심검이 빛났다. 눈부시게. 무극검 최종 형태 천심일섬. 심검이 한 번 번쩍였다. 그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 한 섬에 마귀의 형상이 사라졌다. 여포의 마귀가 소멸했다. 여포가 비틀거렸다. 이럴 수가. 그가 무릎을 꿇었다. 피를 흘리며 내 놈의 심검이 이렇게 강할 줄이야? 여포. 자소고사가 여포에게 다가갔다. 아직 늦지 않았다. 마도에서 돌아서라. 인간으로 돌아와라. 인간? 여포가 피를 토하며 웃었다. 나는 이미 인간이 아니다. 마귀다. 아니다. 자소고사가 고개를 저었다. 너는 아직 인간이다. 내 안에 아직 인간의 마음이 남아있다. 여포는 대답하지 않았다. 천천히 일어섰다. 적토마를 불렀다. 오늘은 물러간다. 그가 말에 올랐다. 하지만 다음에 만나면 진짜로 죽인다. 너를 반드시. 여포가 적토마를 박차고 사라졌다. 자소고사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쓰러졌다. 심검을 사용한 대가였다. 형님. 관우와 익덕이 달려와 부축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자소고사가 미소를 지었다. 다만 조금 피곤하구나. 어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전투가 끝났다. 적벽대전이 끝났다. 연합군의 승리로. 관우. 조조의 얼굴이 굳어졌다.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렇다. 관우가 청룡 언월도를 들어 올렸다. 공명의 계책이다. 이곳에서 너를 베라고. 그래. 조조가 미소를 지었다. 슬픈 미소였다. 하지만 관우. 너는 나를 베지 못할 것이다. 무슨 소리냐? 기억하는가? 옛날 너를 내가 도와준 것을. 조조의 눈빛이 깊어졌다.
내가 형님들과 떨어져 헤맬 때 내가 너를 받아주었다. 후대했다. 관우가 침묵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몇 년 전 관우는 자소거사 익덕과 헤어져 홀로 떠돌았다. 그때 조조가 그를 받아주었다. 후대했다. 나는 내게 은혜를 베풀었다. 조조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너는 의를 중시하는 자다. 은혜를 저버리지 못하는 자다. 관우의 손이 떨렸다. 돌을 든 손이. 조조 말이 맞았다. 관우는 의를 중시했다. 은혜를 저버릴 수 없었다. 그래서 묻는다. 조조가 관우에게 다가왔다. 나를 뵐 것인가? 아니면 보내줄 것인가? 침묵이 흘렀다. 관우는 고민했다. 형님의 명령과 자신의 의리 사이에서. 한참 후 관우가 돌을 내렸다. 가라. 관우. 가라고 했다. 관우가 소리쳤다. 이것으로 은혜를 갚았다. 다음에 만나면 반드시 뺀다. 고맙다. 조조가 고개를 숙였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다. 조조군이 지나갔다. 관우는 그들을 보내주었다. 모두 지나간 후 관우는 무릎을 꿇었다. 형님, 죄송합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적벽 전장. 해가 떠올랐다. 전투의 흔적이 사방에 남아 있었다. 불타버린 전함들의 잔해가 강에 떠 있었다. 검게 탄 나무 조각들, 찢어진 돛들, 부서진 노들. 강물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수많은 시체가 떠다니고 있었다. 조조군의 시체, 연합군의 시체, 모두 섞여 있었다. 자소거사는 강변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두웠다. 승리의 기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죽은 제갈량이 다가왔다. 그도 창백한 얼굴이었다. 왜 그리 슬퍼하십니까?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것이 승리입니까? 자소거사가 강을 가리켰다. 저 시체들을 보십시오.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조조군도 우리 편도 전쟁입니다. 제갈량이 조용히 말했다. 전쟁에서는 사람이 죽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소거사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픕니다. 매번 제갈량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소거사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했다. 적군이든 아군이든 그들이 죽는 것을 슬퍼했다. 죽은 제갈량이 자소거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주군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에 저희가 따르는 것입니다. 선생, 주군은 권력을 위해 싸우지 않으십니다. 백성을 위해 싸우십니다. 제갈량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그것이 주군과 조조의 차이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이길 이유입니다. 자소거사가 제갈량을 바라보았다. 고맙습니다, 선생. 아닙니다. 두 사람이 잠시 침묵했다. 그때 선권이 다가왔다. 유비공, 선권공. 대단한 승리였습니다. 선권이 미소를 지었다. 조조를 물리쳤습니다. 이제 천하의 형세가 바뀔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자소거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천하는 셋으로 나뉩니다. 셋? 그렇습니다. 제갈량이 끼어들었다. 조조가 북방을, 선권공께서 강동을, 우리 주군께서 형주와 촉을. 천하삼분. 선권이 중얼거렸다. 삼국시대의 시작이군요. 그렇습니다. 자소거사가 북쪽을 바라보았다. 조조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선권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다음 전쟁을. 그렇습니다. 자소거사가 한숨을 쉬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며칠 후 연합군은 각자의 영지로 돌아갔다. 선권은 강동으로, 자소거사는 형주로. 이별하는 순간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유비공, 선권공. 다음에 만날 때는. 선권이 말을 잠깐 멈췄다. 적일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소고사가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지금은 동맹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두 사람의 손이 풀렸다. 영원한 동맹은 없었다. 오직 영원한 이익만이 있을 뿐. 한 달 후, 성도. 자소고사는 옥좌에 앉아 있었다. 아직 황제가 아니었다. 한왕일 뿐이었다. 하지만 형주, 한중, 촉, 서남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다. 축은 제갈량이 들어왔다. 북방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조조의 소식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갈량이 보고서를 펼쳤다. 조조가 제기했습니다. 병력을 다시 모아 20만까지 늘렸습니다. 빠르군요. 그만큼 절박한 것입니다. 적벽의 패배를 서력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곧 다시 남하하겠군요.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제갈량의 눈이 빛났다. 우리도 준비했습니다. 준비라니? 촉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병력을 8만까지 늘렸습니다. 제갈량이 지도를 펼쳤다. 그리고 한중의 방어선을 강화했습니다. 요새를 더 세웠고 식량을 비축했습니다. 좋습니다. 자소고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갈량이 자소고사를 바라보았다. 북벌을 제안합니다. 북벌? 그렇습니다. 제갈량의 목소리가 확고해졌다. 우리가 먼저 칩니다. 조조가 준비하기 전에 한중에서 관중으로 진출합니다. 그것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합니다. 하지만 필요합니다. 제갈량이 지도를 가리켰다. 관중을 얻으면 장안을 얻습니다. 장안을 얻으면 낙양으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천하를 통일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제갈량의 눈에 불꽃이 타올랐다. 한나라를 부흥시킵니다. 부패한 조정을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평화를 돌려줍니다. 자소고사가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북쪽 산맥이 보였다. 그 너머에 조조가 있었다. 그 너머에 천하가 있었다. 북벌. 자소고사가 중얼거렸다.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었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자소고사가 고개를 저었다. 백성들이 전쟁에 지쳐 있습니다. 먼저 쉬게 해줍시다. 얼마나? 1년. 자소고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1년 후 북벌을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갈량이 고개를 숙였다. 1년 동안 충분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밤 자소고사는 홀로 성벽 위에 서 있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관우가 다가왔다. 형님, 운장,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 자소고사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우리가 정말로 천하를 통일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관우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형님께서 계시니까요.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할까? 자소고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적벽에서 수만 명이 죽었다. 앞으로는 몇만 명이 더 죽을까? 몇십만? 몇백만? 관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가끔 생각한다. 자소고사가 계속 말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옳은 일인가? 천하를 통일한다는 명분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정당한가? 형님. 관우가 자소고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형님께서는 권력을 위해 싸우지 않으십니다. 백성을 위해 싸우십니다. 그래도 형님께서 싸우지 않으면 조조가 천하를 차지합니다. 관우의 목소리가 무거워졌다. 조조가 천하를 차지하면 백성들은 더 고통받습니다. 그는 폭군입니다. 그렇지. 형님의 전쟁은 백성을 죽이는 전쟁이 아닙니다. 관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백성을 살리는 전쟁입니다. 자소고사가 관우를 바라보았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운장. 형님을 따르는 것이 제 의입니다. 관우가 미소를 지었다. 어디든 함께 가겠습니다. 끝까지. 두 사람은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별처럼
자소고사도 이 난세 속에서 빛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백성을 위한 빛, 의를 위한 빛, 그것이 혈화의 진정한 의미였다. 피 속에서도 피어나는 꽃,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희망. 멀리 북방, 허창. 조조는 혼자 서서 남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적벽이 있는 곳을, 유비가 있는 곳을. 기다려라, 유비. 조조가 중얼거렸다. 나는 반드시 돌아간다. 더 강해져서. 그의 눈에 불꽃이 타올랐다. 그리고 너를 무너뜨린다. 손권도 제갈량도 모두. 천하는 내 것이다. 하늘이 내게 준 것이다. 조조의 주먹이 쥐어졌다. 복수의 불꽃을 품고. 그리고 어딘가 깊은 산속 여포가 홀로 수련하고 있었다. 방천화극을 휘두르며. 유비. 그가 중얼거렸다. 다음에 만나면 반드시 죽인다. 그의 몸에서 마귀가 뿜어져 나왔다. 더 강렬하게, 더 사악하게. 신화경 제6단계. 마신강림. 여포의 눈이 완전히 붉게 변했다. 그 경지에 도달하면 유비도 조조도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다. 극이 허공을 갈랐다. 공간이 찢어졌다. 천하는 격동하고 있었다. 적벽대전 이후 조조, 손권, 유비 세 영웅이 천하를 놓고 각축을 벌였다. 그리고 그 위에 군림하는 한 명의 무신, 여포. 천하삼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혈화의 무림이 만개하는 시대. 자소고사는 성도에서 검을 들었다. 천룡자운검. 하늘을 향해 치켜들었다. 검에서 빛이 뿜어져 나왔다. 백광과 흑광, 음과 양, 하늘과 땅을 가르는 빛. 그 빛이 천하를 비췄다. 새로운 시대의 빛이었다. 혈화의 무림이 완전히 피어나는 시대.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소고사가 서 있었다. 검을 들고, 의를 품고, 백성을 위해, 천하를 위해 앞으로 나아갈 것이었다.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어떤 적이 나타나더라도 그는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도원의 맹세처럼 영원히. 재구화 확장판 끈 분량 약 37,000자. 나레이션 비율 약 70%, 대사 비율 약 30%. 확장 내용. 조조회의 장면 추가, 참모들과의 전략 논의. 연합군 전략회의 상세화. 결사대와의 만남 장면 추가. 제갈량 차풍 의식 극적 확장. 화공 장면 대폭 확장, 화선 돌격. 조조 함대 전멸. 여포 vs 자소거사 전투 상세화, 심검 vs 혈마법신. 관우의 화용도 장면 심리 묘사 강화. 전투 후 여파와 성찰 장면 추가. 천하삼분 의미 부여. 각 세력의 향후 계획 암시. 원작 대비 차별화. 전투의 참혹함과 승리의 공허함 대비. 자소거사의 인간적 고뇌 부각. 여포의 마도 타락 심화. 조조의 복수심 강조. 천하삼분 시대의 본격 시작. 바로 그때 관우가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어두웠다. 형님, 운장, 조조는 놓쳤습니다. 관우가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은혜 때문에 보내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자소거사가 관우에게 다가가 그를 일으켰다. 괜찮다. 형님, 은혜를 갚은 것이다. 그것이 의다. 자소거사가 관우의 어깨를 두드렸다. 나는 내 선택을 존중한다. 그리고 그가 북쪽을 바라보았다. 조조를 놓친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일 수도 있다. 무슨 뜻입니까? 조조가 죽으면 북방이 혼란에 빠진다. 수많은 군웅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더 큰 전란을 의미한다. 자소거사의 눈빛이 깊어졌다. 차라리 조조가 살아서 북방을 통일하는 것이 낫다. 그러면 적어도 북방의 백성들은 평화를 얻는다. 역시 형님이십니다. 익덕이 감탄했다. 백성을 먼저 생각하시는군요. 그것이 우리의 길이다. 자소거사가 일어섰다. 자, 이제 돌아가자. 형주로, 형주로. 그렇다. 적벽에서 이겼다.
이제 형주를 완전히 장악해야 한다. 자소고사가 제갈량을 보았다. 선생, 다음 계획은? 서쪽입니다. 제갈량이 지도를 펼쳤다. 촉. 이제 촉을 얻어야 합니다. 촉이라. 자소고사가 서쪽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산맥이 보였다. 그곳을 얻으면 천하삼분이 완성됩니다. 제갈량의 눈이 빛났다. 조조가 북방, 선권이 강동, 주군께서 형주와 촉. 세 세력이 천하를 나눕니다. 알겠습니다. 자소고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준비합시다. 촉 정벌을. 한편 북쪽. 패주하는 조조. 그는 말 위에서 뒤를 돌아보았다. 적벽이 멀어지고 있었다. 불타는 하늘이 보였다. 제갈량, 유비, 손권, 조조가 이를 갈았다. 기다려라. 이 조조가 반드시 돌아온다. 그의 눈에 불꽃이 타올랐다. 더 강해져서, 더 냉혹해져서, 그리고 그가 주먹을 쥐었다. 천하를 내 것으로 만들 것이다. 말이 북쪽을 향해 달렸다. 패배의 아픔을 안고, 하지만 복수의 불꽃을 품고, 적벽, 해가 떠올랐다. 전장을 비추었다. 붉은 절벽이 아침 햇살에 더욱 붉게 빛났다. 마치 피로 물든 것처럼. 혈화, 피로 핀 꽃. 적벽대전은 그렇게 끝났다. 천하를 뒤흔든 대전. 조조의 패배, 유비와 손권의 승리, 그리고 천하삼분의 시작. 자소고사는 배 위에 서서 강을 바라보았다. 이제 시작이다. 그가 중얼거렸다.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다. 검을 뽑았다. 철룡자운검. 하늘을 향해 치켜들었다. 검에서 빛이 뿜어져 나왔다. 백광과 흑광, 음과 양, 하늘과 땅을 가르는 빛. 그 빛이 천하를 비췄다. 새로운 시대의 빛이었다. 혈화의 무림이 만개하는 시대. 다음 화수예고. 촉정벌 시작. 새로운 강자 등장. 조조의 재기. 천하삼분 완성을 향한 여정.